금요일마다 진짜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힘내봐야죠. 여러분과 함께 고민 같이 나눠봐야죠. 아침엔 투자 문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자, 코스피가 3%대 하락 3,879선이고요. 네. 코스닥이 2%대 2.56%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증시가 이제 생각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혜 씨, 저는 네. 어제 좀 푹 잤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걱정 없이 잤어요. 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네. 계좌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약발이 안 먹혔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약효가 짧았던 걸까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뭐 모르겠는데. 반나절이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정말 하루 이제 일중 차트를 보면 정말 어느 시점을 계기로 해서 주르륵 이제 하락 반전을 네. 하더니 내려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나스닥이 2%대 하락하고, 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온 건 맞지만 네. 그래서 이게 AI에 대한 버블, 뭐 고점 이런 우려를 다 지울 정도였냐?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 또 금리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봐야 되는 네. 시장일 것 같아가지고 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로미노님께서 제 모양 저기 니트 이쁘다 하시는데 사실 예뻐요. 이 컬러가 네. 아니었어요. 어제는 좀 푸른 계열로 준비를 딱 해놨다가 우리가 또 아침에 그러면 안 계좌 되지. 보고 네. 마음가짐 똑바로 하자 허재무 해가지고 바로 붉은 계열로 찾아가지고 지금 입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오늘 또 오후장 어떨지도 모르니까 일단 계속해서 여러분과 시황 얘기하면서 저희는 또 오늘 준비한 주제가 있으니까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민이 많을 때 밖으로 좀 나와 주시죠. 네. 밖에 좀 찬바람이 불긴 하지만 나들이 나오는 겸 해가지고 오프라인 세미나 저희가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오늘 세미나예요. 새로운 세미나죠? 네. 네. 초성장주 전략을 매주 화요일 저희 세워주시는 두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동엽 부장님과 김기훈 대표님 두 분이 함께하는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에도 사실 의견이 좀 여러 가지인데 이럴 때 사야 된다는 의견도 사실 있잖아요. 이럴 때 그렇죠? 현금 또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줍줍하기 가장 또 좋은 날이지 그러니까요. 않나 물론 생각이 뭐 듭니다. 네, 의견은 갈리지만 지금부터는 바이 아메리카라는 의견에 뭐 동의하시거나 아니면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기회 삼아서 네. 세미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의도로 네. 오시죠. 자, 여의도 NH 금융타워 오프라인 세미나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엽 부장 그리고 김기훈 대표님께서 함께 하고요. 지금부터 버이 아메리카 바이, 그러니까 이 약간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긴 한데 바이 아메리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11월 29일 토요일 10시에 준비가 돼 있고요. 역시나 정말 이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희가 조금 더 시간대를 늘려볼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선착순으로 빨리빨리 좀 신청을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알려드릴 사항이요. 주차 지원이 따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주말이니까 여의도 조금 한산한 분위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걸어서 오셔도 되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와주시길 저희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압구정도 신청자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타임을 좀 늘렸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의도 세미나도 신청자가 많으면 또 저희가 유동적으로 또 타임 늘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혜 씨, 네. 시장도 빠지고, 계좌도 빠지고 있는데 나갈 돈이라도 좀 줄여보는 시간 중요하죠.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찬바람이 역시나 불어오면 이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강미연 어드바이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인데.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의 퇴진연금 PB 강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만남이 7월, 8월 한창 더울 때 만났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네. 추워졌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실 7월 달에 제가 네. 그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맞아요. 그래서 또 사실 저희 연금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제일 바빠지는 시기거든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약간 불안정한 이런 시장 속에서 조금 더 비중 조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를 기회로 봐야 되는지 이러한 질문들도 많고요. 또 이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때문에 연금에 관련해서 또 문의가 많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실제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굉장히 바빠지신다고. 그러니까
올해를 넘기기 전에 그 절세 가능한 금액을 바로 또 입금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 그런 팁들과 함께 또 준비한 주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바빠지신다. 뭐 음. 강미연 어드바이저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서 나와 주신 건데 연말 정산과 관련된 고민이 최근에는 많은 건가요? 어드바이저님 그쵸. 최근에 이제 네. 상황을 보면 그렇죠.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연초에 조금 관심을 못 갖다가 이제 직장 내에서 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이제 네. 그러면서 세액공제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아지시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좌 개설 수도 많아지고요. 또 이제 입금 자금을 하셔서 운용에 대한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도 늘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자산 규모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국내 연금 자산이 총 1,800조를 넘었다라고 좀 알고 있고 네. 올해 국민연금 운용자산만 봐도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돌파를 했다. 뭐 두 달 새 200조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확실히 우리 주가가 좀 좋은 탓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자산 규모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제 연금 자체가 이제 공적 연금하고 사적 연금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데요. 이제 공적 연금인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국민연금 시장 자체가 한 작년 말 기준으로 1,200조 정도 됐고요. 그리고 연금저축이란 퇴직연금으로 시장으로서도 계속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적연금 시장 자체가 한 반 절반 정도인 60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한 180조, 퇴직연금 시장이 좀 증가세로 해서 430조 원을 이제 돌파를 했죠. 네. 옛날에는 사실 퇴직금이라던가 연금에 대한 이제 계좌 자체에 투자 니즈가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증시도 좋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 트렌드로 이 계좌로 또 많이 활용을 하시는 추세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연금저축의 이제 단순 수익률만 봐도 사실 네. 그 한 3%대 나오고 있는데 네. 물가상승률 한 2%대를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익률이 상회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단도적으로도 연금저축 펀드라는 계좌에서는 수익률이 한 8%대 나오고 있고요. 네. 대조적으로 퇴직연금 시장 제가 이제 계속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퇴직연금의 자체의 그 연수익률은 작년 말 기준으로 2%대밖에 나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는 아쉽다라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이제 연금저축 전체적으로 퇴직연금 포함해서 어떻게 운영해서 조금 더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지 관련된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전반적으로 해주실 얘기는 뭐 세제 혜택, 그렇죠. 뭐 세제 절세, 혜택, 네, 세제 혜택, 절세 혜택,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는지, 최근의 시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꼼꼼하게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이 오늘 그러면 상품도 힌트가 네.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뒷부분에 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하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네네. 자료 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준비한 제가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네. 네, 워런 버핏 누구나 다 아시죠? 올해 또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이제 저희 쪽의 연금 시장도 그렇고 사실 이제 기본적인 투자 방향이 이제 대표 지수 인덱스에 우선 투자 비중을 넓히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워런 버핏의 명언을 보면 내가 남긴 자산은 국채 매입에 10%를 투자하고 나머지 90%는 모두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질적으로 워런 버핏의 이러한 큰 규모 재산 규모는 60세 이후에 형성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1조 원 만드는 것도 60세 이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그게 바로 적립식 투자와 장기 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투자 접근법이 거의 이제 연금의 이제 투자 전략도 비슷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투자의 다음 이제 네. 화면에 띄워주시면, 네. 연금에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적연금과 공적연금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일정 연령이 되시면 받으시겠지만 이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사적연금으로 통해서 노후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퇴직연금 DC로도 사실 요즘은 이제 원래 DB 그러니까 회사에서 퇴직금을
회사에서 운용하는 네. 그런 관리를 선택권이 해주는. 없고 네. 네, 회사에서 수익률이라던가 이런 상품 선택권이 회사에 기속되는 제도였다라면 이제는 이제 직원분들이 직접 내가 DC 제도를 전환해서 개인이 내가 운용을 하는. 그렇죠. 네. 직접 내가 그 금액을 내가 운용하겠다라는 니즈가 꽤 많아졌고 네. 실질적으로도 전환율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퇴직연금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라던가 IRP로 고객님들께서 조금 더 노후를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상품 규모가 원금 보장형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익률이 10% 10년 동안에 집계를 해봤을 때 연수익률이 2%대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표에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원금 보장형 금리이고요. 노란색이 물가 상승률에 이제 상회하지 못하는 원금 보장형의 상품 금리가 이제 거의 2%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짜실 때 너무 원금 보장형을 100% 하시거나 조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금리도 계속 금리가 좀 인하가 되고 있고 또 동결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의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실적 배당형을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이거는 사실 지금 최근에는 지표가 더 올랐죠. 뭐 코리아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수에도 계속 상승세가 보이고 있긴 한데요. 이거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10년치의 수익률 이제 곡선만 봐도 S&P 미국 지수가 아무래도 계속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계속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제 연금 계좌 자체에서도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향이 우선은 미국의 S&P 지수로 우선은 우상향할 수 있도록 코어를 우선은 중심을 잡으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이렇게 10년치의 수익률만 봐도 입증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지금 고점인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S&P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거품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담을 좀 주시는데요. 사실 지금 이 차트만 봐도 이때도 고점이었을 거고 또 계속 고점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금 계좌 자체가 조금 이제 장기로 운용하시는 계좌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장기로 이 차트를 보시고도 지금이 고점이라 생각하지만 향후에 5년 뒤에 10년 뒤에는 더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으로 상품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만나는 고객님들 중에 사실 요 계좌 차이를 조금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조금 짚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준비했는데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다니시는 분들은 IRP랑 연금저축 계좌로 세액공제를 많이들 준비하시죠. 네. 그래서 지금 총 금액 자체의 입금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1,800만 원의 입금을 하더라도 전액 다 세액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최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이 단독 IRP랑 연금저축 그리고 이제 DC 계좌에도 법정 퇴직금이 쌓이는 계좌 외에도 그 계좌 안에도 내가 여유자금 세액공제분을 또 입금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계좌를 통틀어서 900만 원 세액공제 총 한도가 있고요. 요즘에는 ISA 만기 전환 금액도 있어서 그 금액까지 전환하시게 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900만 원을 연말까지 입금하셔서 운용하셔야지만 우리가 이제 연말에 세금을 158만 원, 160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금융회사의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입금하셔서 조금 세제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걸로 보면은 네. 저기 그 총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비해서 조금 다르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기준도 한 번만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제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이 지금 5,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16.5% 그래서 198만 원을 세금을 절세가 가능하신 거고요. 네. 5,500만 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이제 158만 원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총 급여로 봤을 때고 밑에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인 건가요?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종합소득금의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더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네, 900만 맞아요. 원이 그래서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정말 네. 질문이 많이 받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객님들 네. 이제 대면 상담해드렸을 네. 때 네. 요 계좌에 대해서 조금 많이들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계좌의 차이가 뭔가요? 또 어떤 게 다른가요? 많이들 물어보셔서 제가 좀 눈에 보기 쉽게 중요한 것들만 짚어드리자면 네. 사실 이제 연금저축 계좌가 이제 은행에서 개설하시면 연금저축 신탁, 보험사에서 개설하시면 연금저축 보험, 그 증권사에서 개설하시게 되면 연금저축 펀드라는 계좌로 해서 약간 이름이 약간의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운용하실 수 있는 상품도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 이제 증권사 기준으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금저축 펀드라는 계좌로 개설이 되시거든요. 네. 말 그대로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 자체가 펀드류입니다. 그래서 ETF라던가 펀드 그리고 이제 TDF, 리츠 이러한 상품 실적 배당형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계좌 속성이 있고요. 이제 대조적으로 IRP라는 계좌는 DC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계좌 법상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형 상품도 투자가 가능하신데 플러스로 여기 원금 보장형 여기 보시면 실적 배당형은 동일하게 다 가능하신데요. 원금 보장형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점을 조금 차이점으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납입 금액은 1,800만 원까지도 입금은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 입금했다고 해서 다 세액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는 지금 600만 원, 연 600만 원 단독으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연금저축 포함해서 IRP는 총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이제 각각 600, 900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포함해서 900만 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이미 600만 원을 운용하고 계신 분들은 네. IRP의 차액인 900만 원만 입금하셔서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이제 가입 자격이 제한이 없습니다. 네, IRP는 소득이 있는 모든 이제 취업자분들, 자영업자나 근로자, 뭐 군인, 뭐 교직원분들도 다 가능은 하신 상황이고요. 네. 또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중요한 거, 저 이제 입금해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게 이제 나중에 현금 출금이 또 가능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중도 인출이 쉽게 가능합니다. 뭐 정해진 심사 요건이라는 게 없고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실 때 아무 때나 출금이 가능하시고 네. 대신에 이제 세금을 100% 다 내시고 출금이 가능하셔서 캐시플로우가 조금 자유롭습니다만 IRP는 이제 제가 저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DC처럼 퇴직연금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일정 사유의 심사에 통과돼야지만 중도에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100% 세금을 다 내시고 원하시는 금액을 100%까지도 다 출금이 가능하시지만 사유가 어떤 네. 종류가 맞아요. 있을지 심사가 궁금합니다. 네, 조금 뭐 신상이 네, 까다롭습니다만 네. 그 심사 사유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걸로 많이들 하시는 게 무주택자가 집 구매하실 때 주택 구매 자금으로 네, 쓸 때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는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이제 부담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퇴직금에 이제 그런 자금을 조금 인출하신 니즈가 있을 때는 출금이 가능하신데 그때는 이제 퇴직금이나 기타 이제 원래 기타 소득세 네. 이런 걸로 세금을 과세를 100% 내시고 출금이 가능하시다는 점. 그러니까 출금에 대한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심사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좀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DC랑 IRP, 특히나 이제 IRP 이제 개설하시는 단계에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이제 뭔가요?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나요? 많이들 네. 물어보시는데 이 디폴트 옵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 시장에 그냥 운용 수익이 연 2%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2, 3년 전에 디폴트 옵션 사전에 내가 이제 미래에 들어올 입금분에 대해서 사전에 선택해 놓은 상품으로 그다음 매수가 되는 이런 상품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규 입금이 될 때마다 또는 만기 자금이 상환될 때마다 이 상품 바구니를 미리 선택해 놓으시면 이걸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때그때 계속 매수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또 이제 디폴트 옵션을 무조건 해야 되나요?라고도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디폴트 옵션은 권장 사항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이제 나라에서도 너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수익률을 제고하고자 이제 금융기관별로 만들어져 있는 금융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상품을 미리 선택을 해 놔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하시게 되면 이제 미래 입금이 언제 입금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황을 조금 탈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초보 투자자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조금 시황에 대해서 좀 둔감하신 분들은 디폴트 옵션이라도 해 놓으셔야 조금 이렇게 현금성으로 방치해 놓은 자금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네. 좀 그 시황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관심이 빠르게. 네, 네, 많이 네. 있으신 분들은 디폴트 옵션을 하시기보다는 현금성으로 두셔서 매일매일 이자를 받으시다가 그다음에 그때그때 액션을 취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포트 구성도 좀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옵션 자체는 이제 사실 이거는 금융회사마다 조금 포트폴리오 상품 구성이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마다 다 개개인의 투자자 성향이 좀 다르지 다르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안정 추구형도 있고 뭐 적극 투자형도 있고 뭐 위험 중립형도 있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게끔 이렇게 보이시는 그 화면처럼 이거는 조금 이제 금융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형만 있는 상품도 있고요. 펀드가 조금 일부분 비중에 따라서 담아져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것도 조금 고객님들께서 미리 해놓으시면 입금하실 때마다 알아서 사지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디폴트 옵션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좀 어려웠는데 그렇죠. 개념 정리도 좀 된 것 같고 앞서서 왜 중도 인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금저축 계좌였나요? 맞아요. 네, 이 네. 부분 중도 인출 가는데 세금은 이제 다 내야 된다. 네. 이런 걸 그러니까 잘 알아봐야 되겠어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세금 낼 건 다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손해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개인의 네, 네.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는 네, 좀 맞습니다. 알아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이게 또 순서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팁들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맞아요.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연금저축을 먼저 좀 채워놓고 그 다음에 IRP를 후순위로 가져가는 게 더 낫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랑 IRP 둘 중에 뭐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요? 또는 뭐 ISA도 있는데 어떤 거에 더 비중을 더 네. 확대를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저는 우선 상품군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품군? 금액을 떠나서 상품군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님들 중에서도 사실 이 자금이 우리가 이제 주식계좌처럼 여유자금을 운용하시는 게 아니라 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돈이라 아니면은 또 퇴직금 자원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못하세요. 약간 보수적인 입장이 조금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좀 어느 정도 원금 보장형을 조금 갖고 가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IRP 계좌에서 정기 예금이라던가 아니면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AB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IRP로 조금 저는 활용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배당형 상품, 원금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IRP로 조금 원금 보장형을 갖고 가시면서 실적 배당형도 하실 수 있는 IRP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RP 계좌가 이제 지금 또 많이들 하시는 이유가 또 이제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하시게 되면 무료 수수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용 절감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내 원금의 자금이 좀 커질수록 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금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무료 수수료인 계좌를 조금 활용하셔서 IRP 계좌에서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준비가 돼 있기 오늘 때문에 제일 궁금하다면서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빠르게 좀 광고를 듣고 와서 다음에 또 운용 가능한 상품 또 우리 피비님께서 준비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광고 잠깐만 듣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2부에 함께 해주시죠.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뭐 연말이니까 네. 절세 이런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내용 저희가 미리 준비를 좀 했었고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잠깐만 볼게요. 코스피가 3%대 하락 유지는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3,880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받쳐주지만 외국인이 워낙에 오늘 좀 거세게 팝니다. 그러니까요. 1조 5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실 외국인 매도는 지금 뭐 1시간 만에 1조 4천억 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대규모 투매를 또 하루 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개인과 기관이 그걸 어떻게 좀 떠안느냐 뭐 이런 게 오늘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코스닥도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댓글창에도 그렇지만 오늘 네. 참 오르는 종목 찾아보기가 귀하다라고 맞아요. 할 정도로 네. 여러분들이 많이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형주들은 거의 다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좋아요.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여름에 나와서도 ETF나 이 관련 상품에 대해서도 많이 또 맞아요.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일단 또 2부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하시고 네. 또 오늘 2부의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이제 7월달에 방송 출연했을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들어간 ETF 적립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수를 네, 추종하는. 그때 이제 우리나라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이라는 그런 ETF를 이제 한번 일례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수익률이 한 60%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지금 연금저축계좌랑 DC계좌, IRP계좌에서 결국에는 투자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ETF거든요. 그래서 ETF랑 그리고 또 어떤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지 조금 제가 구분지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DC랑 IRP 계좌에서 또 운용 가능한 상품을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제 DC로 전환하시는 분도 꽤 많아지셨고 또 여기 안에서 지금 어떻게 상품을 들어가야 되는지 비중에 대해서 또 문의가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DC랑 IRP는 퇴직연금 제도 안에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원금 보장형 상품도 네, 추가적으로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는 은행에서 발행한 상품이 정기예금,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이 없죠. 그래서 네. 정기 이자를 이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도 원금 보장형 상품이 있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파생 결합 사채라고 해서 ELB라고 저희도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고객님들께 약정된 이유를 드리는 원금 보장형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이 만약에 1년 가입하면 2.5%의 이자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상품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증권사의 ELB는 조금 더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고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매일 이제 청약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고요. 네. 이제 한 격주로 금요일 정도로 저희가 증권사에서 신용 등급을 발행을 해서 이제 원금 보장형 상품을 가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단위로 조금 시드머니를 굴리시기에는 정기 예금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고금리인 ELB로 조금 더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는 펀드랑 ETF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 TDF까지 담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고채라던가 회사채 이렇게도 같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고객님들 이제 상담할 때마다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자체가 이제 DC를 이제 전환을 하셔서 고액이 딱 들어왔어요. 왜냐면 그동안의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운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상품 관련해서 또 문의를 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위험자산 비중에 대해서 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퇴직연금 제도 안에서는 그 위험자산을 전체적으로 다 가입이 가능한 게 아니라 그 전체 자산에서 위험자산 비중이 70% 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원이라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7천만 원까지만 이제 실적 배당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 나머지 30%는 이제 원금 보장형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뭐 물론 잘 아시는 비위험 자산이 이제 정기예금이나 ELB, 뭐 국고채 이러한 상품이 있다라고 하면
실적 배당형 상품인 뭐 펀드, ETF, ETF라던가 채권형, 죄송합니다. ETF라던가 주식형 펀드, 네네. 그다음에 뭐 리츠 이러한 것들이 위험 자산인 거고요. 이제 저희들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하는 TDF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이러한 것들은 사실 이제 이 빨간 줄을 읽어보시면 은퇴 시점을 타겟 데이트로 해서 생애 주기에 따라 이제 위험 자산을 알아서 펀드 매니저가 조금 조절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동 리밸런싱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체 자산의 100%까지도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는 고객님들 중에 이제 공격 투자형이신 분들, 이제 네. ETF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ETF로 70% 비중으로 매매를 하시고 이 30%는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이 TDF로 해서 이제 제가 TDF에 대한 상품에 대한 설명을 좀 뒷부분에 드릴 건데 네. 이 TDF에 이제 타겟 데이트 연도수를 2060, 2050 이런 걸로 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식 비중이 높은 상품으로 해서 결국에는 전체 자산의 한 90% 이상을 위험 자산으로 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요즘에 이 TDF 자체의 상품이 원금 보장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게 이제 곧 보장이. 원금 자산을 원금을 지키지 않는 상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험 자산군으로 변동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가입 니즈가 있으시다라면 네. 지금 한번 좀 정확하게 좀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TDF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네. 미국 시장의 이제 401k 연금이라고 하죠. 네. 그 401k의 퇴직만 해도 보통 평균적으로 10억을 받아간다고 해요. 퇴직금으로. 네. 그 이유가 이제 젊을 때부터 근속연수가 짧을 때부터 시작한 그 상품 구조군이 ETF랑 TDF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이제 연금 시장이 조금 작은 규모도 크고 수익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품 때문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TDF 시장의 또 거래량과 또 이제 그런 수익률 자체만으로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TDF라는 것은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이 타겟 데이트가 내가 은퇴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은퇴 시점이 다가올수록 채권 비중이 파란색이 채권이거든요. 파란색의 채권 비중이 높아지고 은퇴에 도래할수록 해외 주식 비중이 낮춰져서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제 운용사에서 자동적으로 이 은퇴 시기에 따라서 이 상품 비중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전 자산군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주기적인 리밸런싱을 해준다라는 상품이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러면 TDF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제 문의 주시는데요. 출생 연도 이제 예시를 들면 출생 연도가 1980년도생이다. 이제 그러면 은퇴를 이제 예상하는 연령이 57세다 하시게 되면 타겟 데이트 펀드를 고르실 때에 요 합한 값으로 2040년이 이제 써 있는 상품 구조군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빈티지라고 하는 연도가 타겟 데이트 은퇴 시점이고요. 네. 상품 요게 이름에 연도가 있는데. 예, 상품 이름에 그렇죠. 이렇게 네.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보시면 이렇게 2040, 뭐 아하. 2045, 2055 지금은 인기가 또 많아졌고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2060년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내가 이제 은퇴가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 심리가 조금 더 경제 활동기가 아직 남아 있어서 공격적으로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60 이렇게 2050 이런 연도의 비중이 숫자가 높을수록 해외 주식 비중이 높고 채권 비중이 낮은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품들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에는 운용사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미래에셋, NH 아몬디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네. 뒤에 TDF, 뭐 2040, 2030, 뭐 2060까지도 나와 있어서 이러한 상품군을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객님들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앞으로 은퇴가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네. 젊은 층에 있는 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저 할 때 앞에 이제 곧 은퇴할 것처럼 2030년 상품 선택하면 안 되나요? 또 물어보시는데 그런 네. 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상품 구조의 상품 그 운용 상품이 채권이냐 해주식 비중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나 이때 연도에 꼭 매도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물어보세요. 네. 생각보다 빠르게 뭔가 은퇴 시기가 왔을 수도 수도 있고, 있고. 아니면은 나는 은퇴 시기를 넘겼는데 아직 은퇴하지 않았다. 네, 이런 맞아요. 분들이 계실 것 네, 같아요. 뭐 내가 2030년에 은퇴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가입했는데 꼭 이때 매도를 해야 되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거든요. 네네네네. 또 그러신데 이거는 이제 상품의 그냥 이름이 그런 것 뿐이지 계속 쭉 보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하. 꼭 연도랑은 상관없고 그게 담아져 있는 상품군에 따라서 그러한 이름이 연도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이 네. 타겟 데이트에 따라서의 수익률 변화가 큰지, 아니면은 타겟 데이트는 같지만 운용사별로의 수익률이 다른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곧 은퇴할 것 같은 이제 연도로, 예를 들어 2030년도의 상품 수익률과 2060년도의 타겟 데이트 펀드의 수익률만 비교해봐도 네. 사실 이제 곧 은퇴하실 분들의 상품은 채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네, 그래서 한 보수적으로 한 8%에서 9% 정도의 연수익률이 나오고 네. 있고요. 좀 더 공격적인 2050이랑 2060의 그런 TDF는 아마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최대 지금 수익률이 연 20%까지도 오, 나오는 그래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초보 투자자이신 분들이나 조금 시황에 이제 좀 둔감하신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입을 해놓으시고 약간의 이제 꾸준히 정리식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알아서 이제 운용사에서 펀드를 이제 리밸런싱 해주다 보니까 그러한 걸로 조금 이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DF였고 네. 이런 경우엔 TDF, 이런 경우엔 또 ETF가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지금 설명의 포인트인 것 같아서 네. ETF로 넘어가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ETF 사실 이제 네. 저는 이제 많은 유튜브에서도 방송에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 ETF만큼 좋은 상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예. 요즘에 이제 연금 시장의 대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제가 봐도 네. ETF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없고 또 ETF도 워낙에 지금 투자자의 그런 니즈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품이 이제 많이 다양해지고. 새로도 네. 나오고 있고 맞아요. 또 운용 수익률도 또 입증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주식으로만 단위 종목으로만 운용하시던 분들이 약간의 그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이제 대표 지수 인덱스의 ETF도 있고 또 이러한 테마주들도 있고 또 이제 배당주 예를 들어서 뭐 금자산 이렇게 조금 섹터별로 또 분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연금 계좌에서 ETF를 하시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ETF에 대한 매매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용은 줄이실 수가 있고 또 쉽게 원하는 가격에 쉽게 매매하실 수가 있고 또 그만큼 또 수익률이 잘 나오는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ETF를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분산 투자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거래 비용이 연금 계좌 안에서는 무료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 지수 인덱스가 있고 업종별 또 테마별 또 그다음에 채권형, 금리형 이렇게 또 연동된 상품이 또 무궁무진하게 지금 워낙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투자 트렌드가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말씀드린 대로 연금 계좌에서의 그런 투자를 별로 신경 안 쓰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퇴직금이라던가 뭐 IRP 연금저축에서도 내가 이거를 직접 운용해야 된다는 니즈가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약간 방치해뒀던 은행과 보험사에 있던 그런 자금들을 이제는 증권사로 많이 이전을 해 오셔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이런 증권사로 많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연금저축이라던가 IRP라던가 이런 계좌들의 DC의 상품에 이제 ETF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업종별로 은행하고 보험업권은 실시간 매매가 될 수가 있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도입되었던 실물 이전, 즉 내가 원래 운용하고 있던 상품을 그대로 옮겨서 증권사로 옮겨서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무료 수수료 매매가 가능한 증권사로 많이 머니무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들 증권사로 넘어오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ETF는 이제 펀드가 주식처럼 상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곳으로 옮기셔야 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매매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뭐 보험이라던가 연금 신탁에 갖고 계셨던 자금들조차도 요즘은 증권사로 많이 넘어오셔서 실시간 ETF를 많이 활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사실 네. 저희가 이제 미리 받아본 사례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네. 부분과 이제 섞어서 뒷부분에서 좀 음. 해결을 해드릴 텐데 네. 조금 더 추가로 한번 오늘 준비 어드바이님 많이 해오셨어요. 많이 해오셨습니다. 오늘 네. 자료도 많고. 네. 사실 이게 들을 때마다 네. 약간 좀 새로운 내용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우리 많이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들을 때마다, 저는 어. 듣고 까먹지만 우리 저도 그래요. 똑순이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매번 복습을 이렇게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 계속 좀 퇴직연금 가볼게요. 상품 운용 네. 팁 방금 화면 떴는데 그거 네. 정리하고 저희 맞아요. 보내주신 사연 네. 한번 네,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네. 우선은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음. 퇴직연금 운용하실 때 좀 팁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 네. 원금을 좀 지키면서 안정적인 상품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제가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ELB도 조금 가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투자 경험이 조금 없으시거나 이제 좀 초보자이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겟 데이트 펀드 TDF를 좀 활용하셔서 고객님께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들어가셔도 수익률이 보수적으로 좀 나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에 맞춰서 적극적인 좀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펀드라던가 ETF로 고객님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네. 질문사항을 네네네네. 조금 하시기 전에 네. ETF 시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 주식장의 시가총액 중 한국 비중이 겨우 2%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작은 시장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ETF의 거래량과 ETF 개수만 해도 저희가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ETF 시장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또 그만큼 수익이 잘 나고 있고 또 이러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또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100 이런 대표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시장을 약간의 긍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이렇게 세계에도 여러분들이 투자에도 국경이 없이 투자를 좀 미국 시장이라던가 넓게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ETF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뒤에 자료도 조금 더 있는데 네. 이거 이제 사례 저희가 미리 받았던 그런 고민 사연들과 함께 좀 섞어서 네. 또 말씀해 주실 부분은 또 자료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어떤 사연 받았는지 재무 씨가 좀 첫 소개해 번째 주세요. 네. 사연 이렇게 왔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려고 매년 IRP에 900만 원 납입해서 운용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공격 투자형으로 ETF에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체 자산의 위험 자산 관리한도 70%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잔액의 원금 보장형 상품 말고 주식 같은 상품을 더 살 수가 없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70% 한도가 초과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줄이 제일 궁금하긴 해요. 이게 초과가 되면은 시스템상으로 못 사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이 없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네. 제 고객님들께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70% 초과가 쉽게 금방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0%를 조금 우회하는 방향이 이제 TDF의 빈티지의 연도수가 조금 높은 걸로 하시게 되면 60% 넘게 고객님께서 이제 실적 배당형으로 운용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70%가 이미 도달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할 때 더 이상의 뭐 ETF라던가 펀드류의 실적 배당형 상품은 매수가 불가능한 게 맞고요. 아, 그래요? 이제 대신에 운용하시다가 이게 수익이 잘 나서 70%를 초과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때 꼭 70%를 맞추려고 뭐 매도를 권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초과가 되어서 향후에 매수할 때 70%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실적 배당형 매수가 안 됩니다인지 뭐 70%를 맞추려고 매도를 하세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면 관리 한도 위험 자산 관련 70%가 있던데 네. 이런 경우 나머지 잔액의 원금 보장형
상품 말고 주식 같은 상품을 더 살 수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게 이제 주신다면? 바로 TDF를 그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70%는 원래 뭐 S&P 500이라던가 기초 뭐 반도체랑 이런 ETF를 다 사놓으시고 네. 이거 말고도 나는 그 30%도 원금 보장형 예금 금리가 워낙에 낮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2%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더 저는 공격적으로 더 ETF를 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TDF 안에 해외 주식이 많이 담겨져 네. 있거든요. 뭐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러한 것들에 해외 주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70%는 ETF 일반적으로 하시고 네. 나머지 30%에서는 이제 TDF로 하시게 되면 전체 자산을 결국에는 90% 넘게 해외 주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TDF 그러니까 괜찮네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좋은데 너무 이렇게 30%도 나는 위험 자산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허용하는 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허락하는 선 안에서 채권과 약간 혼합해서 30%도 약간의 위험성으로 담을 수 그렇죠. 있는 상품이 네. TDF다라고 맞습니다. 네. 이제 저는 확실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내용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연은 우리 꾀꼬리. 나? 네. 오늘 좀 웃기가 시장 상황이 좀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좀 즐겁게. 음. 자, 다음 사연입니다. 최근까지 미국 증시가 우상향할 것 같아서 꾸준히 매수해서 모으고 있고 수익률도 꽤 높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어서 조금씩 매수해서 증여하기에 좋은 계좌가 혹시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ETF, S&P 500 이런 상품으로 꾸준히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전 주변에 꽤 많거든요. 네. 자녀한테 미국 증시를 좀 꾸준히 사주고 싶다. 어. 뭐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봐서 네. 전반적으로 좀 현명한 전략이랄까? 이런 걸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드바이저님 어떤 답변 주실까요? 네, 우선 네. 제 고객님들 중에서 제가 좀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네. 계좌가 또 이제 지금 화면 띄워주시면 네.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지금 보시면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네. IRP는 일정 요건이 있어야 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제한이 없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 이제 비과세로 증여를 2천만 원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계좌를 자녀분 이름으로 해 놓으시고 뭐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100으로만 투자를 해 놓으시면 계속 우상향해서 수익률은 좋을 거고 또 이거에 대한 수익이 나도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이거는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계좌거든요. 네. 근데 요거에 플러스 또 뭐냐면 이 미성년자 자녀분이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제 비과세 증여분으로 운용하시다가 만약에 성인이 돼서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랬을 때에는 예전에 물려받은 그 부모의 그 증여분으로 직장 다닐 때 직장 소속으로 세액공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소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어릴 때 받았던 돈으로 제가 올해 이 회사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매년 600만 원씩 세액공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녀는 내가 그 돈을 따로 입금하지 않고도 하실 수가 있어서 활용도가 되게 좋고요. 네. 또 이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우상향해서 수익률이 높아졌을 때 또 출금할 때는 연금 개시해서 세금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15.4%를 내셔야 되는 거라면 이제는 5.5%로 내셔도 되는 거라서 세금 면에서도 아주 효율적인 계좌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들 이제 이자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도 네. 이 연금 계좌 안에서 계속 이제 매수 매도해도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어차피 이거는 출금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확정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세 이연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께도 이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계좌인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미리 많이 들어왔던 네. 질문 위주로 질문을 드렸는데 맞아요. 마지막 장표 3장이 남았는데 요게 어쩌면 포인트일 수도 있어서 마지막 또 좀 정리가 될 개념으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투자용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장표부터 네네.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초보자분들의 맞아요.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뭐 이거는 뭐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 게 100 마이너스 나이로 해서 만약에 내 나이가 만약에
40살이다. 그런 마흔이면 100 빼기 40 해서 이제 60%는 좀 투자형으로 투자를 해 주십사 저는 말씀을 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단순하게 이런 네. 계산도 있다. 네, 아, 왜냐하면 이제 네. 젊을 때는 조금 이제 좀 손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도 계속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조금 더 투자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치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투자를 조금 더 하실 때 수익률을 재고 면에서는 오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동 매수 서비스입니다. ETF를 이제 들어가실 때 이거를 이제 매번 시황을 보시거나 매번 이 화면에 이제 모바일에 앱을 켜서 매번 들어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TF 적립식이라는 서비스가 이제는 이제 DC 계좌랑 IRP 계좌에서 쉽게 고객님께서 예약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의 지금 주식 모으기 서비스 앱에 들어가시면 이거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탑 10의 종목을 가져왔는데 탑 10에서도 지금 보시면 미국 쪽으로 계속 썰림 현상이 그렇죠. 있고요. 네. 마지막에 코덱스 200으로도 우리나라 지표에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식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실 때 네. 매번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예를 들어 내가 S&P 500을 들어가겠다 했을 때에 내 현금 자산에 꾸준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단돈 5만 원으로도 먼저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으로 원하는 날짜 만약에 15일마다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원하는 날짜를 선택을 해주셔서 저희가 매수 1호가에 10시 반에 체결을 시키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따로 뭐 수수료가 드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해주시면 좋고 이게 이제 꾸준히 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져서 우상향하는 이러한 S&P 500 같은 경우에 대표지수 인덱스는 아무래도 장기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아무래도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고객님들이 사실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계속 높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이제 시장에 많은 큰 흐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서비스가 네. 생겼거든요. 네. 근데 아직 요거는 이제 IRP 계좌에서만 금융감독원에서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IRP 계좌에서만 가능하신데 이제 AI 알고리즘하고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알아서 매수 매도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를 신청하겠습니다 버튼만 눌러주시면 알아서 그 다음부터 이 로보가 알아서 운영을 해주거든요. 네. 뭐 최소 단위는 100만 원부터 뭐 많게는 900만 원까지 현재는 금감원 규정상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무료 서비스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본 보수가 0.2에서 0.3% 정도 내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성과 보수에 따라서 뭐 9% 정도 나시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객님께서 쉽게 좀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7월달에 나오면서 이때가 7월에 오픈을 했고 이 서비스가 제가 한번 다음에 나와서 제 수익률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라고 맞아요. 해서 네. 네 그때 왜냐면 앵커님이 저한테 그럼 수익률 어떻게 되나요? 그게 중요하니까. 짚어주셨었어요. 로보가 이거 이길 수 있냐? 네, 그래서 사실 이 서비스가 뭐 앞으로의 수익률을 뭐 이렇게 보장할 수는 네. 있는 건 아닙니다만 로보 어드바이저를 제가 7월 1일자에 저희 회사의 NH투자증권의 로보 어드바이저 포트폴리오를 가입을 했는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수익률을 봤거든요. 네. 그럼 지금 7월에부터 했으니까 한 4개월 반 그러네요. 정도 됐죠. 지금 수익률을 봤더니 제가 14% 났더라고요. 오. 4개월에 나쁘지 14%요? 네, 그래서 정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이게 또 가입만 해놓고 저도 이제 잊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두 번째로 퀀텍이라는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 업체랑 또 런칭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한 달 반 정도 10월에 가입을 했으니까 한 달 반 정도 가입을 했을 때 지금 이 수익률은 퀀텍이라는 로보 어드바이저는 제가 한 4% 후반대 네, 4.5 정도 수익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운용하실 때에 직접 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제 적립식 서비스도 수익률을 좀 나오실 수 있는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요.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기 전에 진짜 네. 마지막. 네. 11월 말입니다. 네. 나 깜빡했어. 나 진짜 연말정산 나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깜빡했어. 그러면은 가장 빠르게 뭘 해야 됩니까? 이 절세를 위해서.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 IRP라도 계좌 개설하시고요.
있고요. IRP 개설하시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로 먼저 개설해 주셔서 네. 900만 원 우선 넣으시고요. 뭐 1,800만 원까지도 입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이제 적립을 하셔서 고객님들 세금도 줄일 수 있고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계좌이고요. 또 이게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나중에 출금할 때 세금이 이제 그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까지 안고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계좌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하셔서 세금을 줄이고 내 수익률을 높게 고객님 하셔서 조금 네. 운영에 대한 요즘에 또 불안정한 시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적립식으로 분할로 꾸준히 모으신다면 고객님 나중에 연금 개시하셔서 노후 대비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 좋습니다. 채팅창에 이분 누구냐, 이름 뭐냐, 뭐 이렇게 자주 궁금해하시는 자주 분들 나오셔야 돼. 있으셨는데 그래서. 예. 절세 미연 네. 강미연 어드바이저님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진짜 바쁘신데 그러니까요. 또 우리 또 연말 여러분들의 절세를 위해서 오늘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선혜 씨 우리 코스피 코스닥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또 금요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인데 코스피 3% 이상 하락하는 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875선이고요. 뭐 약간씩 줄이려는 낙폭 줄이려는 시도는 나옵니다만 네. 외국인 매도가 오늘 워낙 좀 거세고요. 지금 1조 7천억 원 넘는 순매도 나오고 그러네요. 있는데 개인과 기관이 물량 받아내는데 개인의 순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1조 4천억 원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2.5%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7% 빠지고 네. 삼성전자가 4% 거의 5% 가까이 시총 1, 2위 종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그럼 지수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죠. 안 네. 빠지고는 못 빼겠죠. 음. 자, 금요일 시장 요즘에 좀 워낙 또 변동성이 크니까. 아니 네. 개인적으로 뭐 시장이 마음대로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다른 날 안 좋아도 금요일은 좀 좋았으면 하는 게 이게 다 내수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주말까지 이게 여파가 있기 때문에 주머니를 뭐 여느냐 주머니에 지갑을 안 열려 잘 진짜 그래요. 이게. 예. 뭐 그런 것도 일리가 있네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네. 힘내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소식들 가득하길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